2023년 5월 10일 법무법인 한주 국제법무팀입니다. 오늘 미국 사업체 인수 절차를 통해서 E2 비자, E2 사업 비자 또는 투자 비자라고 하는데 이런 E2 비자를 신청하는 그런 그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22년에 가장 국제법무팀의 상담을 많이 했던 그런 어떤 케이스 종류가 무엇일까라고 분석을 해 보니 사업체 인수 절차를 진행을 해서 그렇게 이제 E2 비자를 신청하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제법무팀에서는 이제 이런 경우를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이제 인수 절차는 인수 절차니까 그러한 어떤 본격적으로 인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약 협상을 하는 것을 이제 하나의 카테고리로 보고요. 이제 E2 비자는 이제 인수 절차를 마무리를 해서 미국 사업을 이제 운영을 할 그런 준비가 됐다라고 해서 E2 사업 비자를 신청하는 그런 경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체로 이제 사업체 인수 절차를 통해서 E2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안전하게 입국을 해서 사업까지 진행을 하고 이제 나중에 연장을 하고 세금 신고를 하고 인사 노무 뭐 고용 절차 뭐 부동산 관련된 이제 이런 이슈들까지 법률 자문을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이제 저희가 가장 많았던 케이스지 않나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작년 2022년 기준으로 미국 사업체 인수 절차를 통한 E2 비자 신청이 가장 이제 저희가 진행했던 케이스가 많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 진출할 때 꼭 사업체를 인수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아닙니다. 라고 저희는 대답을 합니다. 사업체 인수할 필요 없이 그냥 뭐 본인이 원하는 사업체를 새롭게 설립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진출하고자 하는 지역을 결정을 하고 현지의 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그, 그 법인에 이제 자본금을 넣고 그 자본금을 이용해서 뭐 분양을 받을 수도 있고요. 비어 있는 어떤 뭐 음식점 할 만한 어떤 자리를 모색을 해서 그 자리에서 이제 계약을 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고 하나하나 인테리어를 이제 시작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제 새롭게 권리금을 주지 않고 새롭게 사업체를 설립해서 진행하는 경우들은 퍼밋을 받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고 까다롭다라는 게 좀 단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제 거기에 원래 뭐 음식점을 했었기 때문에 나도 이제 여기서 비어 있는 곳에서 음식점을 할게요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퍼밋 받는 거는 이제 라이센스 받는 거는 또 쉬울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냥 창고로 쓰였던 어떤 그 스페이스를 음식점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라고 하면 각종 퍼밋들에 대한 이슈들이 다가올 거예요. 뭐 화재 경보는 어떻게 하고 부엌에 들어가는 어떤 배관 설비는 어떻게 하고 화장실은 어느 곳에 놔야 되고 손님이 들어왔을 때 안전하게 어떻게 위치를 정해야 되고 뭐 주류를 판매를 하면 주류 라이센스는 어떻게 신청해서 언제쯤 그 허가증이 나오고 등등의 이런 각종 라이센스 퍼밋 등등을 시와 주와 어떤 연방에 각각 이제 신청을 해서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돈도 많이 들고 뭐 권리금만큼 들 거예요.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뭐 한 예로는 굉장히 이제 고깃집이 그 위에 그 공기를 고기 굽는 그 연기를 흡입하는 장치를 설치하는데 퍼밋이 안 나서 굉장히 고생했던 사례도 있고요. 뭐 주류 라이센스가 안 나와서 뭐 8개월 이상 이제 영업을 못 했던 그런 사례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 이런 퍼밋 받는 게 굉장히 까다롭고 오래 걸린다라고 해서 새로운 사업체 설립할 때는 반드시 이러한 어떤 처음에 내가 하나하나 겪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안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기존의 미국 현지 사업체를 인수를 하는 경우는 당연히 이제 이미리 퍼밋이나 라이센스가 다 나와 있는 거를 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손쉽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E2 비자를 이제 신청하는 경우에 기존에 어떻게 이 사업체가 운영이 됐는데 내가 인수를 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라는 게 결국 이제 E2 비자를 심사하는 영사의 눈에 굉장히 이제 눈높이로 그 교육
눈높이 교육이 아니라 눈높이로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설득 자료가 됩니다. 설명 자료, 설득 자료 다 이제 어 내용들을 충분하게 보여줄 수 있는, 뭐 하다못해 세금 자료를 보여줄 수 있고 고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여줄 수 있고 어떠한 퍼밋이나 어떠한 라이센스가 있어서 내가 뭐 술을 어떻게 팔 겁니다. 음식을 어떻게 팔 겁니다. 그리고 화재 경보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겁니다. 이런 등등의 어떤 타당성 있는 사업의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존의 현지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는 E2 비자를 발급받기가 굉장히 수월하다. 다만 사업체 인수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사업체를 인수하는 것은 법률 자문을 반드시 받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해외 직접 투자 동향에 따르면 한국에서 미국 현지 법인으로 직접 투자한 금액이 277억 달러에 육박을 한다네요. 그래서 국가별 순위에서 1 위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파워를 무시할 수 없는 게 이제 미국 정부일 거예요. 이제 미국 현지 법인으로 투자하는 가장 국가가 많은 이제 그 투자 금액이 많은 국가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거, 자랑스러운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본 투자를 미국으로 많이 한다는 건데요. 미국 현지 법인을 통해 기존 현지 사업체를 인수하는 절차를 결국 진행을 많이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매도인 측과 인수대금 협상, 실사 절차를 거쳐서 인수계약서를 보통 작성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수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먼저 이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뭐 E2 비자까지 받으시고 뭐 사업 인수만 하신다, 또 E2 비자는 따로 하신다,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믿을 수 있는 법률 자문, 경험이 많은 법률 자문을 꼭 선정하셔서 법률 자문을 꼭 받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꼭 섭외를 하셔서 이 최소한 사업체 인수를 할 때 고려 요소 장점,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는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매물에 대한 객관적인 사업 건전성 분석을 해 드립니다. 뭐 사업 세금 신고서만 보고 텍스 리턴이라고 하죠. 이제 뭐 이 세금 신고를 어떻게 했는지 정도를 이제 분석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해 드리고요. 하지만 세금 신고서에 나와 있지 않은 실질적인 어떤 캐시 플로우, 그러니까 이제 현금이 어떻게 유동적으로 이동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고용 절차는 어떻게 되고 있어서 E2 비자를 받기에 적절한지 아닌지, 권리금이 적절하게 이제 책정이 되어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사람이 왜 이 매도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등등 객관적인 사업 건전성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사업체에 내재된 위험 요소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뭐 직원들이 다 있는데 현금으로 지급되는 그런 금액이 많다, 그러면 이제 '뭔가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불법 체류자들을 많이 고용해서 뭐 저임금으로 뭔가 사업체가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뭐 이민국이나 뭐 국가 미국 정부에서 이러한 이제 시선이 따뜻하지가 않겠죠. 이 사업체에 내재된 위험 요소들은 뭐 그런 요소들도 있고요. 뭐 고용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다, 뭐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뭐 위험 요소는 뭐 산재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업체가 뭐 지금 권리금은 높게 책정되었고 지금 매출은 좋은데, 뭐 예를 들어서 1-2년 이후에 여기 이제 도로가 뭐 만들어져서 뭐 국가에 수용이 된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속이고 만약에 사업체를 판매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들 여러 가지 이제 위험 요소들을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꼭 법률 자문을 받아가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업체의 임대 계약서. 실제로 있었던 사례입니다. 스시집을, 샌프란시스코 지역이었어요. 스시집을 인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다 이제 권리금이랑 다 지불을 하시고 저희 사무실로 오셨더라고요. 근데 임대인과의 협의가 안 된 거예요. 임대인하고 임대 계약서를 제대로
체결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저희가 물어봤죠. 물어봤더니 갑자기 임대인한테 연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임대인이 "어 나는 들은 바 없다. 나는 이렇게 아무한테나 임대 계약을 써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 않는다. 그냥 사업을 접고 나가라."라고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대인의 권리 중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조항 중에 하나가 마음대로 이제 임차인이 마음대로 이 권리를 또는 의무를 승계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보통은 이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계약서에 임차인이 마음대로 자기 이제 권리금을 받고 사업체를 팔았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노를 하게 되면 임대인이 원하지를 않으면 이제 임대계약서는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고도 많겠죠. 고려 요소나 장점들이 많을 수 있는데 결국은 그 위험 요소들도 분석하고 건전성도 분석을 하고 임대차 계약 등등 이제 내용들을 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이나 안정적인 직원 고용을 통해서 어떤 이러한 운영되고 있는 상황들을 파악하고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이제 높은 효율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이제 인수를 하는 그런 내용들을 꼭 진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미국 사업체 인수 절차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미국 법인 설립을 주로 많이 합니다. E2 비자까지 하시는 경우는 이제 개인과 법인을 분리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통 많은 분들이 LLC도 이제 고려하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희는 추천을 잘 안 하고요. 왜 안 하냐면 이제 LLC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세무 보고를 해야 되는 이제 1040이라는 세금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 이제 사업자 등록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사업자 등록증만 내고 사업을 하는 경우인데 외국 신분이다 보니까 외국인 신분이다 보니까 코퍼레이션 같이 이제 미국 법인체로 이제 운영을 하는 거랑 다르게 개인의 어떤 신분이 노출이 되면서 사업을 운영해야 되는 형태는 E2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LLC로 운영을 하는 형태가 이제 적절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LLC는 보통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또는 이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절세할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려고 하고 이제 진행을 하는 경우고 이제 사업 수익을 1040이라고 하는 개인 세무 보고를 하는 거에 스케줄에 이제 따로 보고를 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게 LLC입니다. LLC보다는 이제 미국 법인 설립 주식회사, 비상장 주식회사를 일단은 조그맣게 설립을 해서 그 주식회사에 우리 이제 개인 투자를 해서 그 법인체, 법인과 개인을 철저하게 분리해서 이 개인은 외국인이죠. 외국인이기 때문에 일을 지금 직접 하거나 어떤 뭔가 관여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법인에 대한 주주로서의 활동만 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법인이 설립이 되면 이 법인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법인이 사업체를 운영을 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이 법인이 고용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E2 비자의 전초 작업을 진행하는 게 아주 합리적인 절차다, 매끄러운 절차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미국 국세청의 EIN이라고 하는 텍스 번호죠. 이 내용을 발급을 해서 법인 설립 정보를 수령해서 법인 설립 자료를 구성을 하고 이사진이나 임원진을 구성해서 법인 자본금 등을 설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 사업체 인수를 할 때 이제 자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미국 법인 설립하고 두 번째로 하는 게 이 화면에는 안 나와 있지만 외국환 거래법상 해외 직접 투자를 이용을 해서 자본금을 송금하는 겁니다. 이제 자본금을 미국 법인으로 납입을 하고 이 미국 법인에 이제 자본금이 납입이 되어 있으면 이제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미국 은행에 돈이 있으면 비즈니스 어카운트에 사업자 이제 계좌에 돈이 이제 들어오면 그 사업체 인수를 할 때 자료를 검토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자 등록증, 임대계약서 이런 것들을 이제 법률 자문 전문가랑 이제 잘 확인을 하십시오. 이제 저희 국제법무팀이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 대상 어떤 자산도 하나하나 확인을 하고 세금 보고 자료라든가 회계 자료 같은 것들을 봐서 인수를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으면 인수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인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인수를 하시려면 이제 계약금, 착수 뭐 이런 중도금, 잔금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아까 전에 이제 비즈니스 계좌에 이제 들어온 돈으로 그러한 이제 인수 대금을 어 지급을 하겠죠. 그래서 인수계약서대로 인수 대금을 지급을 해서 인수가 완료가 되면 이제 미국 법인의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신청하고, 이제 나머지 이제 필요한 절차들, 뭐 고용을 승계를 한다든가 새롭게 고용을 한다든가 임대차 계약도 이제 갱신을 한다든가 그런 내용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인수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업체 인수계약은 이제 결국 사업체가 운영되던 내용과 더불어서 신규 법인을 통해서 비즈니스가 운영되고 있는 거를 보여주는 자료들로 이제 E2비자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미국 법인은행 계좌를 개설을 하는 거, 또 해외 직접 투자 신고를 하는 거, 그다음에 사업체 인수대금 송금을 진행을 하고 인수계약을 완료를 하는 거,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하나하나 자료들로 구성이 돼서, 그러한 구성된 자료들을 이제 페이지들을 모아서 이제 자료, 뭐 커버 레터, 이제 변호사 편지뿐만 아니라 설득할 수 있는 자료들, 이 사람이 왜 필요한지, 왜 E2 비자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인수를 했는지, 자금 출처는 어디였는지, 그리고 퀄리피케이션, 이제 E2 신청자는 어떠한 이제 운영 체제를 갖추고 이제 운영을 할 것인지, 이 사업체는 뭐 수익성이 있는 사업체인지, 그리고 뭐 투자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투자금은 뭐 충분히 이제 투자금으로서 활용이 가능한지, 그런 내용들을 이제 자료를 만들어서 E2 비자 신청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고요. E2 비자는 이제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들을 다 끝내고 진행하면, 접수하면 무조건 되느냐? 아닙니다. 이제 인터뷰도 있고 서류 검토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가장 이제 궁극적인 거는 이제 미국 정부에서 왜 E2 비자를 발급을 해 주겠어요. 결국 건전한 사업체, 그리고 미국 경기에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뭐 어떤 이제 건전한 경제 순환 논리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이 기업의 활용이나 활약을 기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E2 비자를 신청할 때 당연히 이제 경제적으로 어떠한 이제 역할을 할 것인지, 고용 창출을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 최소한 뭐 2-3명 정도의 뭐 현지 고용 창출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 뭐 그런 내용들뿐만 아니라 자금 출처는 투명하고 깨끗한지, 이게 뭐 합법적인 자금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그런 내용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전반적인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듯이 이런 전반적인 모든 진두지휘를 해 드리는 거는 개인이 직접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을 하셔서, 또는 이제 저희 같은 국제법무팀에 상담을 하셔서 이런 법률 자문을 받아 가시면서 해외 직접 투자도 하시고 법인 은행 계좌도 개설하시고 사업체 인수 계약도 진행을 하시고 E2 비자 신청도 하는 그러한 절차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까 처음에 설명을 드렸듯이 이제 꼭 그 미국에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운영 중인 사업체를 인수할 필요는 없어요. 꼭 인수를 하시라고 권고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인수를 할 때 권리금이 적절하면, 사실 권리금을 어느 정도 주더라도 원래 기존에 있었던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를 인수하는 게 그만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인수를 해서 E2 비자를 신청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이제 사업체에 대한 이제 새롭게 이제 임대 계약을 하고, 그 스페이스를 어떻게 인테리어를 해서 퍼밋도 어떻게 받고 라이센스도 어떻게 받고, 이러한 절차들도 충분히 저희가 자문을 드리고 진행을 해 드리고 권리금을 세이브를 하는 그런 부분들로 진행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미국 사업체 인수를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사업체 인수 절차를 통한 E2 비자 신청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혹시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 좀 더 이제 나는 이런 부분이 궁금하다라고 하면 화면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